도농복합시에서 농업은 어디에 있는가? 사실 여기 이제 농촌도 포함이 되어져야 되겠지만은 농업, 농촌 과연 도농복합시에서 그동안의 어떤 그런 농업의 현황들을 잘 유지하고 그것을 발전시켜왔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중심으로 저희 파악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발표드릴 내용의 첫 번째는 도농복합시 농촌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이 도농복합시 농촌의 구조적 위기 상황이 수치적으로 어떤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도농복합시에서 이 농촌의 전방화로부터 탈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도농 상생도시로 나아가야 될지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제안들을 좀 드리는 것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농복합시 수립 배경은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 이 농촌 간의 생활권이라든지 행정구역 불일치 때문에 행정비용이 증가했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와 농촌을 95년도에 대대적인 어떤 그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생활권 안에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이 공존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통합이 이루어졌고, 이걸 통해서 도시와 농촌의 통합적 행정하고 지역 발전을 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전남에서는 순천시, 여수시, 나주시, 광양시 총 4개의 도농복합시가 통합이 이루어졌고요. 전국적으로는 현재 한 54개 정도의 도농복합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농복합 지역이 벌써 30주년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자들에 의해서 평가를 해보면 도농복합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간의 서비스 중복, 지원 배분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 그 주민의 지역 애착 감소와 공동체 의식 약화로 이어지고 있으면서 이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정책이 도시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가는 문제. 그러면서 이 농촌에 있어야 될 원래 통합되기 이전에 분단이 있어야 될 행정 기능들이 도시로 이전을 하면서 농촌이 받아야 될 이 행정의 어떤 그 기획 기능들이 사라지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불편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농촌의 변방화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행정 권한이 도시에 집중이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농촌에 배분되어져야 될 예산이 불균형하게 배분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서비스의 접근성이 저하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4가지의 문제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발제는 이 도농복합시 체제에서 농촌이 겪는 행정적, 재정적, 서비스 측면의 구조적 불균형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순천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수치를 가지고 농촌 전방화의 실패를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으로 발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적인 문제에서 좀 파악을 해보면 이 순천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정 권한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승주군 지역의 기획 예산을 하던 그런 기능들이 도농복합을 통해서 승주군에서 도심으로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기획 예산의 편성 기능들이 농촌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 집행 권한도 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이 농업과 관련된, 농촌과 관련된 기획 예산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냐? 현재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한계고요. 그럼 행정 인력은 어떠냐? 행정 인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난 10년에서 23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확인해 보니까 도시 지역은 77명, 퍼센트로 보면 3.45%가 증가를 했는데 농촌 지역은 53명, 2.26%밖에 연평균 증가율입니다. 연평균 2.26%밖에 증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행정 인력이 관여하는 지역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 농촌의 이 면적 대비
행정인력 1인당 면적은 4.21 제곱킬로미터. 근데 도시 지역은 0.42밖에 안 돼요. 그러면 행정인력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행정인력들이 사실 농촌의 이 많은 지역을 사실 민원들을 다 해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10배 이상, 도시의 10배 이상을 관리하고 있고, 그러면서 농촌 행정의 현장 접근성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저하될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승주 같은 경우에는 통합 이전에 한 5,000명 정도의 인구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거의 반절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그 순천시 행정인력의 단편적인 어떤 예지만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재정 격차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정영규 노원님이 앞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우리 순천이 가장 그 농업 경영체 수가 많고 면적도 넓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순천이 농가 인구가 전남 국내 최다 인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 소멸기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구 감소 지역에 지정이 안 됩니다. 지방 소멸 대금 기금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단위가 굉장히 불리한 지표의 설계 방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고요. 이번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 같은 경우에도 해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2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적 차이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예산을 두고 보면요, 우리가 이제 해남하고 인구수가 농업 인구수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순천의 예산은 1,758억 원이고 해남은 3,497억 원입니다. 여기에 농림, 해양, 수산을 포함하는 농촌 지역의 어떤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인당 농업 분야만 가지고 보면, 농업 1인당 농업 예산만 가지고 보면, 네, 현재 적죠. 고흥이나 해남의 거의 반절에 해당하는 1인당 농업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농지 전용 건수가 전남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예산 축소하고, 그 다음에 이 농업 기반이 이중적으로 약화되는 어떤 구조적 위기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 서비스 접근성 불평등인데요. 네. 아무래도 도시 중심으로 공공 서비스가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단면적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도서관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이 문화시설 같은 것을 이제 그림으로 도시화한 건데, 대부분 이 서부생활권 중에서도 도시, 해력권까지 포함한 이 도시에 배치가 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죠. 농촌 주민들이 누려야 될 문화, 복지, 이런 시설들이 전혀 농촌에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통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승주의 기능들이 아마 남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도시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농촌 주민들한테 균등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농촌 주민의 생활 편익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사는 사람들이 도심으로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농촌 조사를 많이 가는데요. 농촌 조사 가보면 순천 시에 있는 농촌의 주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냐 물어보면 대부분 도심에 살고 출퇴근하는 농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촌에 누가 살고 있냐? 농촌에는 고령자 농업인들 중심으로 자급자족적 농업을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생산 가능 연령을 보면 2023년 27%로 도시의 70.5%의 굉장히 현저한 차이의 그 강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고령화 추이도 보시면 지금 23년 기준 28.4%인데 도시부는 현저히 좀 적은 수치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일련의 어떤 이 농촌의 변방화가 인구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좀 정리를 하면 이런 농촌 변방화의 악순환 구조가 결국에는 재정 투입이라든지 서비스의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동을 걸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농촌보다 이 도농복합 도시가
변방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져서 농촌 소멸을 더 가속화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크게 네 가지 문제죠. 행정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문제, 재정 배분의 불균형 문제, 그리고 서비스 접근성 저하의 문제, 정책 사각지대 문제를 행정 권한 집중의 문제는 권역 분권형으로 행정을 좀 재설계하자. 행정 권역 단위로 생활권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일종의 센터를 그 지역 생활권에 배치를 시키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작은 거점 형으로 해서 생활권 기반의 필수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기반들을 그리고 시키자. 그리고 이 재정 배분의 불균형 문제를 농촌은 가중치를 부여해서 농촌에 들어가야 될 예산들을 농촌 재정으로 별도로 빼서 확보하고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일정의 금액들을 유지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관점. 또 한 가지는 이 농촌 지원, 상생 지원의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생활권 패키지 협약으로 농촌에 예산들이 투입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번역 분권형 행정 재설계는 이 읍면 농촌 지역 특별 생활권으로 지정을 해서요. 번역 단위의 어떤 그 행정 지원의 기능들을 이제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농상생의 특별 생활권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미래상은 농촌의 특성을 반영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 확립이 되어야 됩니다. 또 농업은 지역 순환형 농업 경제가 작동하는 자립적인 농촌으로 만들어져야 하고요. 교육은 농촌에서도 동등한 교육 기회와 평생학습이 보장되는 그런 지역. 그리고 복지면에서는 필수 보건 복지 문화 서비스 30분 내에 누릴 수 있는 생활권으로 재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에서 예시로 이제 서부 생활권하고 동부 생활권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더 다양한 그 생활권을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부 생활권은 동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사실 제공이 되고 있는 반면 서부 생활권은 그런 면에서 서비스 제공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부 생활권을 이 행정의 서비스의 기능들이 그래도 여기에 배치가 될 수 있게끔 권역으로 구분을 해서 생활권역을 예를 들면 서부 생활권의 같은 경우에는 기본 접근성의 보장, 노SOC의 이동형 서비스의 제공이라고 하는 측면들의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순천이 이 농촌과 관련된 부서들을 이미 승주 쪽으로 많이 이전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행정의 기획, 예산의 집행의 기능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농업 종합 행정 타운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계획 수립을 했고 아직 예산 확보가 못해서 이제 진행이 좀 더디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참고해볼 법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농촌에 대한 예산 재정 배분 불균형에 있어서 생활권 가중 배분을 의 공식을 도입을 해서 예산을 농촌 개정으로 별도로 분리해서 아까 해남처럼 농업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해남보다 우리가 농업 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반밖에 안 되는 농업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 분야에 들어가야 될 SOC 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들 별도로 구분을 해서 확보하는 어떤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겠다. 이게 예시로 제가 생각을 해본 재정설계 어떤 프레임이자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활권을 작은 거점 기반의 필수 서비스가 보장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이제 교통, 보건, 복지, 교육, 문화 이런 서비스들이 권역별로 또는 권역에서 위성 거점을 구축을 해서 이런 서비스를 30분에서 60분 안에 30분 안에 제공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일본은 작은 거점 만들기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공모 사업인데요. 뭐 음란시 같은 경우에는 폐교를 활용해서 여기에 의료, 복지, 교통, 자 이런 서비스들 한 곳에서 제공하는 다기능 복합형 거점을 만들었고요.
미토요시 같은 경우에는 상업시설 리모델링에서 우체국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직매장이라든지 또는 시청의 어떤 출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 배치를 함으로써 공공민간 연계형으로 거점을 만들고 하기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식으로 농촌 주민들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어떤 권리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농촌 지원 상생 지원 플랫폼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재원들을 확보해서 이것들 농촌에다가 투입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점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농업에 대한 예산들이 특히 이제 그 농촌에 대한 어떤 예산들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 전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농촌에 좀 더 이런 예산들이 투입될 수 있게끔 어떤 자율적인 자발적인 어떤 그런 예산들이 좀 더 많이 나눠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농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보장 비율들을 이제 확보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생활권으로 패키지해서 약정해서 예산들을 좀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죠. 또는 이걸 이제 공공재원에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도시하고 연계해서 도시민 또는 도시에 있는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민간 참여형 농촌 상생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입니다. 일본에는 기업 응원 세제라고 해서 기업한 고향산 기부제가 있습니다. 농촌의 어떤 지역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기업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거기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한번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우리 지속가능 협의회에서 시차를 갈 예정인데, 자 이런 부분들이 공공으로만 공적 재원으로만 확보하는 게 아니라 민간과 같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가 설계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발표 자료의 내용이었고요.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농촌은 뭘 제공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건데, 도농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농촌의 다원적 기능들이 도시의 제공을 이미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걸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들도 마련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농촌에서는 식량 먹거리 안정망, 환경 생태 서비스, 에너지 자원 순환, 그리고 이제 문화 휴양,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청년의 어떤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농촌에서 만들어 볼 수가 있는 어떤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농촌이 도시의 생존 지속 가능성을 지켜주는 기반이자 도시민에게 삶의 질과 미래를 제공받는 공간으로 서로 생생할 수 있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 도시로 거기에 대한 방안들을 수립을 해야 되죠. 그래서 농촌에서 도시로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하고, 예를 들면 제가 지난주에 일본 학생들 데리고 로컬 푸드를 변화를 시켰는데요. 어떤 주민이 거기 직원인 줄 알고 물어보더라고요.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싸요? 이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의 농산물을 지역민들한테 좀 더 저렴하게 공급을 하면 그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은 무엇인지,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의 먹거리를 보장을 하고 농촌 주민들이 판로를 확보하는, 이게 이제 정말 도시와 농촌의 어떤 상생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환경 생태, 그리고 이제 미래의 산업 기회 때 충주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 그린바이오 그린바이오 관련된 혁신 센터를 지금 거기에다가 유치하려고 하고 있죠. 스마트 농업이라든지, 자 여기에 청년들의 일자리가 분명히 필요한 그런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래서 재정적으로는 도시의 세수를 농촌에 제공함으로써 농촌의 서비스가 증가하고 생산성이 증가해서 도시 경제를 활용할 수 있는 구조. 도시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농촌에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 도시 일자리가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경제적 순환의 상생 구조. 그리고 도시의 인재와 청년이 농촌의 창업이라든지 귀농을 통해서 도시농촌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사회적 순환. 그 농촌의 생태 에너지가 도시 환경 에너지 안정을 위해서 투입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투자로 활용가 될 수 있는 환경적 순환. 이게 도시와 농촌의 상생 순환 구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토론해서 우리 토론자분들께서 아마 더 좋은 어떤 방안들을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도시와 농촌이 어떻게 상생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나누는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기조 발언에서 미처 그 소개를 못하신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우리 순천시 체육회 이상대 회장님, 잠깐 나가셨나요? 네, 아까 이상대 회장님 오셨는데 제가 미처 소개를 못했습니다. 양해 말씀 구하면서 첫 번째 토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한충옥 의원님 토론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한춘옥 도의원입니다. 오늘 읍면 지역이 저희 지역구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농촌에서 의정활동하면서 느꼈던 점,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항상 요청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 정책적인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너무 많지만은 시간 관계상 뭐 5분 정도 시간을 주신다고 해서 제가 그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느꼈던 그 부분을 이거 좀 시정을 하고 개선이 되었으면 하면 좋겠다는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순천시는 1995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승주군과 함께 도농 통합이 되었습니다. 도농 통합을 하는 그 취지 자체는 우리가 단순히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심과 농촌이 균형 발전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그런 취지로 우리가 도농 통합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되돌아보면 우리 농촌 지역은 소외 현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도농 간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직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은 청년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고령화가 되고 그리고 일손 부족으로 인한 우리 농업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라든가 복지라든가 그리고 생활 편의시설들이 없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첫째는 우리가 이제 행정구역상 우리 순천시에 도농 통합되면서 순천시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각종 정책이라든가 지원 부분이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배제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순천시는 전라남도에서 2024년 기준에서 농업 인구가 지금 2만 6천 명이고 농지 면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20헥타가 넘습니다. 가장 우리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 가장 으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이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지금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우리는 지금 순천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 지역으로만 지금 정책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불합리한 제도가 단순히 우리가 순천시에 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구역상 명칭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실질적인 인구 감소라든가 그리고 농업 비중이라든가 농업 인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실질적인 산정 요인으로 해서 재정적인 지원과 정책적인 지원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좀 섬세하고 유연한 정책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고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는 우리 정부의 농업 정책에 대한 신뢰성 문제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다 느끼는 부분이겠지만 얼마 전까지 우리가 수도작 부분을 비중을 줄인다고 농콩 재배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루쌀 부분에 대해서 실을 선물이라고까지 그렇게 과장되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재배 면적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불과 몇 년도 안 돼서 정책적인 지원이 지금 어렵다고는 합니다. 올해도 추경에서 어렵게 예산 편성이 됐다고는 하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시설 부분이라든가 우리 농콩 부분을 가루쌀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지금 예산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비축 물량을 하려면 예산 확보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어렵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불과 3, 4년 전에 이렇게 지금 정책적으로 장려를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수요가 없으니까 이게 예산 지원이 어렵다. 이건 너무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인들은 누구를 믿고 이게 농정 활동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정부에서는 신중하고 장기적인 안보, 농촌의 현실을 갖다가 우리가 파악을 하고 농경 정책을 세워야 되겠다. 두 번째는 그렇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농촌에 지금 청년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순천에도 지금 청년 유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0세 미만의 농업인이 지금 우리 역대 최저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촌의 고령화는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신문을 보니까 외국인들 인건비가 15만 원에서 20만 원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갑과 을이 바뀌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인들이 을의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15만 원, 20만 원 줘도 이게 일할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어려움들이 지금 대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할 수 있는 인력, 농업인들, 우리 지금 농협에서 지금 인력 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예산 지원이 안 돼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부에서 사실 해야 할 일이지만 농협에서 앞장서서 하면은 그런 예산 지원도 충분히 해서 우리 농가가 필요한 인력들은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을 공급을 해줘야만이 우리 농업 농촌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우리가 지금 실용주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탁상 행정적인 이 정책만으로는 앞으로 우리 농협의 비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탁상 행정이 아닌 정말 우리 농업 농촌에서 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 농협이라든가 아니 농업인이라든가 그런 실질적인 정책 토론을 해서 정말 그걸 반영하는 그런 실용적인 그런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넷째는 뭐니 해도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우리 농업 농촌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아까 아시다시피 우리 순천시도 농업 예산이 15%를 편성한다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실 실질적인 농업 기반 시설의 15%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또 이런 부분이 또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저 지역에는 지금 나간이라든가 외서라든가 별량이라든가 그런 지역이 지금 보성구라고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수없이 얘기합니다. 이게 보성구라고 우리 역은 농도라든가 배수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또 여러 가지 병충해 예방이라든가 좀 그런 부분에 우리 순천시가 나서줘야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을 너무 안 쓰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예산 편성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예산 편성이 중요하고 또 우리 순천시도 지금
1조 3천억인가 1조 8천억인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예산 가지고는 사실 충분한 예산을 우리 농촌 쪽에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서로 소통을 해서 우리 시에서 얼마 편성하고 도에서 이런 예산을 갖다가 얼마 정도 확보를 해서 우리 농업 예산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농촌을 생각을 한다면은 매칭 사업에도 좀 관심을 갖고 우리 농업예산을 갖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째는 꼭 농촌에 이제 거주하지 않아도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인구들이 많이 좀 늘릴 수 있도록 우리 이제 시내 인근에 있는 우리 회사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우리 지역 단체에 활동하고 봉사하고 또 농특산물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홍보를 통해서 그런 단체들을 많이 발굴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저는 이제 의견들이 많지만은 또 그런 아까 또 하나 생각이 나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특별한 어떤 사업 추진을 한다든지 그렇게 구상을 했을 때는 기업이라든가 단체에서 그 어느 목적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갖다가 기부를 할 수 있는데 물론 지금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좀 이루어져서 우리 농촌 지역에 많은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 농촌이 상생을 하고 또 우리 시민이 행복한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또 토론을 준비해 주신 존경하는 정영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주제 발표해 주신 안기범 교수님 감사드리고 또 토론에 참여해 주신 토론자분과 오늘 지역 주민들께서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농복합도시는 또 많은 장점도 있지만은 또 구조적인 문제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저기 주제 발표를 해주신 엄지범 교수님께서 그러한 그런 문제점,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도에서 참석했지만 전반적으로 다 말씀드리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농업 분야에 있기 때문에 농종 분야 관련 사업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서 또 상생 방안들을 또 찾아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7월에도 정영 의원님께서 저희 도정기문을 해주셨습니다. 도정 복합도시가 이런 농촌 지역에 비해서 많은 소외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 저희들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순천시는 이제 농촌 인구라든가 경기 면적이 또 다른 일반 시골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시이지만은 농업기반이 꽤나 많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 농업과 같이 이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균등하게 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좀 농업 분야 그 예산도 순천시는 다른 일반에 비해서 많이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해남 규모가 비슷하다고 하는 해남의 예를 많이 드는데요. 이제 농업 예산, 도비 예산은 아마 해남에 비해서 순천시가 1.67배 정도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거 액수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리고 저희 이제 농업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제 농촌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 지역에 어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또 문화나 체육, 복지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 공모 사업인데요. 중심지의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기초생활 발전 사업 그리고 공간 정비 사업 이런 여러 가지의 공모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도 비교해 보면 10단위보다는
분 단위가 훨씬 많은 수도 많고 예산도 많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면 단위에서 개발하고 있는 기초생활 거점 사업은 조금 어느 정도는 골고루 이제 공포되고 있는데요. 대신에 이제 공간정비 사업이라든가 청년 보금자리 주택 사업 그리고 농촌 특화지구 지정 같은 이런 개별적으로 공모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순천시에서는 아마 전혀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농촌 공간 재구 구조학법이 작년부터 시행됐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사업들을 공모하면 이제 지자체가 참여하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농촌 사업 추진 체계를 그 지역이 이런 관광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지역 중심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농촌 공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13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순천이나 광양이나 이곳 시군에는 아직은 참여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를 걱정을 하고 순천시에서도 내년에는 꼭 예산을 세워서 공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제 공간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으면 이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26년도부터. 그래서 꼭 필수적인 상황이어서 순천시에서도 꼭 예산을 세워서 공간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수지라든가 농업용수라든가 배수장, 배수구 이런 사업들 농업 기반 시설들을 유지 관리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또 순천시도 다른 일반 분에 비해서는 굉장히 기반 시설이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최근 3년간 예산을 파악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10단위가 분 단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예산이 좀 열악한 편이었습니다. 인근에 있는 여수 광양도 이제 수리밥이라든가 기반 시설이 많은데 분 단위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 사업이 4개가 있습니다. 농촌 안기버스, 그리고 행복버스, 건강버스, 마을 안심버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주로 의료복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면서 문화복지까지 같이 서비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 이제 행복버스나 건강버스 3개 사업은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 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농촌 안심버스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13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고요. 이게 10단위에서는 지금 요수만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순천시나 또는 복합도시에서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부주로 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셨고 발제자도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지방 소멸 기금은 광역 개정하고 기초 개정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제 광역 개정은 도에서 배분하는 사업비고 기초 개정은 이제 시군 단위로 바로 이제 개정하는 예산인데요. 저희 광역 개정에는 사실 도에서 10단위까지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이제 광역 개정도 이게 분 단위에 비해서는 사실은 아주 적은 액수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4년간 이제 또 집계를 해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순천시가 광양이나 요수 10단위가 이런 분 단위보다는 적게 재정이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혀 이제 지원이 안 된 부분인데 도에서 그래도 균형 발전 차원에서 아마 조금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생 회복 쿠폰이 있어서 아마 나는 얼마 받았네, 나는 얼마 받았네 아마 말씀을 많이 나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소멸제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 15만 원 해가지고 5만 원, 20만 원을 받고요. 이제 일반 기초 10단위는 지금
2만 원 정도를 받는 걸로 3만 원 정도 플러스해서 18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식단은 2만 원 정도를 조금 손해본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인구 소멸 지역에 비해서는 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좀 다른 방안을 또 이제 말씀해 주자면은 전남도에서는 이제 도농 복합 지역에 대한 지역 간 또 지역 내 불균형 요인들을 진단하고 분석하고 또 이제 균형 발전 요소들을 또 사전에 점검해서 사업 신청이나 공모할 때 예산 배분할 때 균형 있게 배분되도록 하는 노력도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제 농촌 개발 사업이나 이런 각종 사업 추진 시에도 농촌 지역만 개관하는 게 아니라 도시 지역과 연계해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가야 될 것 같고 또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한 특례 부분에 있어도 도농복합도시 농촌 지역이 오히려 분단위보다 또 인구 감소의 폭이 굉장히 또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도농복합지역의 농촌 지역도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또 함께 또 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에서 이런 또 균형 있게 교육하기 위해서는 또 시군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군은 이제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어떤 실제적인 조력자이기 때문에 이제 의료나 복지, 인프라, 공공 서비스를 고르게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인력을 균형 있게 배분되도록 어떤 균형 발전 실행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이제 사업 공모 시에도 도시에 치이지 않도록 개선하고 또 농촌 관광이라든가 또 로컬 푸드 활성화라든가 또 청년농을 위한 스마트팜 구성이라든가 또 그린바이오 육성이라든가 이런 농촌형 산업 육성에도 또 지자체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농촌을 또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 공동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촌이 도시적이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보건, 복지, 교통, 문화, 교육으로 이런 기초생활 서비스인데요. 이런 부분도 이제 행정에서 한꺼번에 통합해서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는 있지만 한 부서에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기관 단체들이 연대한 지역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주민 주도의 지역 활성화를 하는데 또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골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주민 공동체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반갑습니다. 부총장을 맡고 있는 문순태 교수입니다. 도농 우리 순천하고 승주가 통합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좀 만들고자 하셨잖아요. 그때 다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이제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35년 됐는데 그때부터 못하단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교육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람이 살아가려면 한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지역에 첫째는 가장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교육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그 문화적 요인입니다. 어떤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포항하고 광양이 있었는데요. 광양 포스코가 82년에 제철이 생겼는데 포항에서는 82년에 포스텍을 만들어주라고 했어요. 쉽게 말해서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2조 정도 투입을 해가지고 포스텍을 만들어서 50만 인구가 됐어요. 광양은 무엇을 했느냐? 그런 역할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양 인구는 지금도 15만을 계속 유기해갖고 줄어듭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어떤 도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보면 대부분의 이동, 그걸 갖다 이제 사회적 이동이라고 하는데
사회적 이동을 하는 거의 형태는 경제냐 교육이냐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일본을 가서 보면 일본이라는 곳도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하는데요. 사실은 농어촌, 산촌에다가 더 좋은 교육 여건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더 낫습니다. 저는 이제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순천하고 광양 순천하고 순주하고 통합이 됐는데요. 사실 우리가 틈새 시장을 노려야 되거든요. 경기 아까 말한 틈새 시장을 노는데 우리가 보면은 순고가 우리 어떻게 보면 순천에서 최고의 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순고를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순주하고 통합을 안 하고 순고를 제가 만일에 정책자 그러면 순주에다가 이전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구운 지역이라 해갖고 아마 지금보다 훨씬 좋은 고등학교를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몫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현재와 같이 전라남도가 뭐 이렇게 우리 도의원도 계시지만 같은 정책을 가지고 똑같은 정책을 하고 똑같은 행태로 나간다 그러면 지금 179만이 무너졌거든요. 180만은 무너졌습니다. 저는 한 10년 내로 170만도 무너지고 160만도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획기적인 정책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갖다 교육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만들려면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순주다, 도농 복합도시라면 순주에다가 훨씬 더 좋은 교육 모델을 만들어 줘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치원부터 시작했고 특히 그래서 제가 호감이 갔던 것은 순주라는 곳에 그 옛날 순주 군청 자리를 한번 우리가 보면 상생기금을 가지고 만든다 그랬어요. 굉장히 좋은 모델이다. 그래서 순천대학의 글로컬 대학을 거기에다 넣어서 연구 단지화 시키면 그 도시가 훨씬 지금보다 발전하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거기에다가 가장 좋은 유치원을 만들고 가장 좋은 초등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도시를 한다. 이게 사실 일본에서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정책을 하신 분들은 뭐 많이 와 계시는데요. 정책하신 분들이 좀 더 발전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실제로. 쉽게 말해서 지금은 어떤 조그마한 특별법 하나 만들어가지고 애들하고 뭐 한다고 오라 그러면 안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인류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순주를 발전시킨다. 도농 도시를 하면 순주를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줘야 가능한 일입니다. 생태 도시로. 그렇지 않으면 그 도시의 인구는 감소될 수밖에 없고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저는 생각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교육이라는 문제를 풀고요. 그래서 어떤 도농 쪽에 더 특화된 모델을 만들고 그게를 학교를 만들면 됩니다. 예를 들면 폐교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한 예를 들면 폐교를 없앨 게 아니고 그걸 특별한 공유형 학교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기숙형학교도 만들고 이런 교육을 산업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주면 그 지역이 상당히 발전하는 모델입니다. 예를 들면 순주 수계 지역에 보면 무슨 초등학교 있죠. 그게 보면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해서 지원하는 그 학교를 폐교를 만들고 이걸 좀 더 상주할 수 있는 모델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학교와 산업을 좀 연결해 가지고 사람이 모여드는 구조를 좀 만들어주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또 어떤 정주 여건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곳에는 계속 사람이 오거든요.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선순환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학교를 만들고 학교에다가 어떤 그것을 또 일자리를 만들려면 산업화를 연결을 하고 이런 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국가정원을 만들었는데요. 국가정원을 보는 정원은 끝나는 거예요. 실제 얼마 안 가면 없어집니다. 소멸되고. 그건 무슨 얘기냐? 이거 이제 혹시 오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국가정원을 학교를 만들어갖고 대학을 만들어서 대학에 사람이 오게 만들고 그걸 산업화로 계속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 나무를 만들게 한다든가 조경을 만들고 이래서 그 도시가 어떤 방향성과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저는 성공하는 도시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
정영준 의원이 그 얼마 전에 그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 얘기에 대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영준 의원은 도의원인데 국회의원급 도의원인 것 같다. 국회의원급인 것 같다. 농담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혹시 오해할까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제정을 해주시고 또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 우리 최남효 우리 농협장님도 오실 계시지만 실제 농협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그런 것들은 농협은 이제 결국은 금융 돈이거든요. 금융을 돈을 벌려고 그러는 거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농민들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어떤 기업과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지고 돈을 지금은 연세가 많아지시니까 어떤 계속적으로 돈을 수입할 수 있는 구조를 또 만들어주고 이래서 농어촌이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져야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끝으로 하나 이야기하면 우리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본을 가보니까 참 좋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일본은 구도시를 없애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그 도시의 주민들을 통해서 1년에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킨 것을 주민들이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신도시를 만들고 구도시에다가 또 투자를 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고. 근데 누가 오겠어요? 사람이 절대 안 오죠. 예. 구도시가 돈이 안 되는데 누가 옵니까? 이런 방향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하신 분들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 이런 것이 제 특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도의원님들이랑 이런 분들이 법을 제정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하는 우리 도 과장님도 말씀하신 인구 소멸 기금 같은 걸 꼭 인구가 줄는 게 아니라 그게다가 예를 들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으로 산업화시킬 수 있는 모델에 돈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어떤 그게 보니까 일본에 가면 키타큐시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대학을 아예 만들어 봅니다. 복합도시에다가. 내가 했더니 한 25년 만에 대학생들이 한 2,500명 정도 늘어나고 초등학생이 한 1,000명 이상 늘어나는 이런 학교들을 만들어지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농촌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에 목적한 대로 농업이라는 것을 새롭게 상생하고 또 서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도농이 상생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토론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좀 더 앞으로 발전적이고 좀 더 특별한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순천 지역에서는 가장 지금 잘 나가는 마을이죠. 문성마을이 우리나라 10대 마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0대 마을에. 우리 순천은 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가보고 싶은 곳, 관광하고 싶은 곳, 머무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니즈들을 우리 순천에서 담아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앞으로 순천의 미래는 매우 밝다. 지금 우리가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순천이 갖고 있는 어떤 생태적 가치 내지는 순천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외부 사람들이 느끼는 순천에 대한 어떤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선호도랄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순천이 앞으로 그 어떤 지역보다도 이런 문제들을 훌륭하게 극복할 수 있는 충분히 이런 어떤 기반들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토론회가 매우 의미 있는 토론회고 또 이제 저희들이 고민하기로는 이게 어떤 한 가지의 대안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와야 되겠지만 저는 순천이 갖고 있는 공간적인 특성 이런 좋은 특성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잘 대안들을 만들어내고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아마 순천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다른 지역 어떤 지역보다 우리 순천이 지금 해왔던 것처럼 잘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제가 이런 질문을 자주 던졌거든요. 왜 순천을 생태수도라고 부릅니까? 라고 물어봐요. 부총장님 어떻게 대답하세요? 예, 이렇게 웃음으로 대답하신 분은 참 예쁘신 분이고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천만 정원이 있어. 그 다음에 순천만 갈대숲 있잖아. 예, 이 두 가지가 제가 만족 못해서 고개를 이렇게 흔들면 맞아, 조계산이 있고 우리나라 삼보사찰인 송방사, 서남사가 있어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순천 시내를 둘러싸고 있는 11개 읍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순박하게 농사 짓고 있고 순천시에 신선한 먹거리 제공하고 있고 농사지면서 녹지를 갖다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의 지리적 조화 자체가 바로 순천이 생태수도인 것입니다. 제 말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런데 왜 승류 지역이 이렇게 소외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소멸 지역으로 바뀌어가는지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예산 삭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회의 우리 많은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 얘기를 하면 야 옛날 승류 지역에 예산 많이 줘. 그러면 거기 괜찮아질 거야. 아주 통속적이지만 쉬운 답을 우리는 내릴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시장이랄지 또는 이렇게 술 마신 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분들한테 우리 농촌 좀 살려주시오. 예산 좀 더 주시오. 최소한 15% 정도 해주십시오. 대답 잘하십니다. 잠룡일 때는. 근데 막상 시장이 당선되고 딱 당선되고 난다는 무시합니다. 그래서 잠룡에서 때로는 잡놈으로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은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인구를 갖다 증가시킬 수도 없고 모든 건 표가 또 좌우한다는데 우리는 천천히 무시당해도 당선되는데 별 문제 없거든요. 실제 우리 승주 지역이 우리 도농복합이라고 하는 순천에 속한 승주 지역 농촌 지역이 얼마만큼은 소외되고 있는지는 예산을 보고 아까 많은 분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보면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이장들이요 연초에 순천시에서 지원 사업을 합니다. 소형 농기계를 신청해라. 저온 저장고를 신청해라. 비닐하우스 신청해라. 뭐 일할 때 방석가 신청하라. 다 신청해라고 해요. 저희들이 신청합니다. 신청할 때 어떤 기분으로 신청한 줄 아십니까? 내가 순천시로부터 지원을 받겠다는 희망과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권 당첨될까? 작년에 됐는데 나 안 됐어. 어이 나는 5년 전부터 안 되네. 응?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심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온 저장고 2023년, 24년, 25년 동안 우리 순천에서 실시한 저장고는 약 150동밖에 안 됩니다. 그때 고흥에서는요 700동을 갖다가 저온 저장고를 지어줬습니다. 보성 같은 경우는요 군비로 해가지고 100동 이상을 늘려줬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순천 농민의 숫자, 그 다음에 농촌 지역에 차지하고 있는 면적 이렇게 철저히 소외당한 겁니다.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자연사업 중에 1년에 마을당 2천만 원 내의 사업을 신청해라고 합니다. 농로를 포장해야 합니다. 2천만 원 가구 포장 100m 하는데요. 2년 3년 걸려요. 인근 곡성이랄지 구례는요. 이런 사업을 하려면 이장한테 말해도 된대요. 에?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의원이나 도의원 오면 가서 고개 숙이고 좀 부탁드린다. 우리 동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주적이 못한 우리가 피동적으로 변한 나쁜 습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산 감축 때문에. 실제
아까 우리 옆에 부총장님께서 그러면 도농복합 속에서 어떤 상생적인 요소를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면 저는 옛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농촌, 소멸, 인구 소멸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뭡니까? 폐교입니다. 그렇죠. 지금 읍면단에 거의 1개 정도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 수준입니다. 그 또한 30명, 20명, 50명, 이런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초등학교, 중학교를 갖다가 교육과정 특화학교로 만들어라. 쉽게 얘기하면 이 학교는 문화예술학교, 이 학교는 예를 들어 순주 같은 경우는 바이오 단지 들어온다니까 바이오 특화학교를 만들어라. 그렇다면 순천 시내에 있는 분들이 자기 취향에 맞게 아이들을 미래 지향적인 사고에 맞게 아이를 그쪽으로 보낼 것이다. 이것이 순천 시내 도시하고 농촌이 공존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좀 전에 주민 참여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민자치에서 쓰고 있는 예산이 역량강화 사업 1억, 주민세 하는 사업 2천만 원, 그리고 마을마다 사업 아까 얘기했던 소규모 수건사업 2천만 원짜리, 거기서 합하면 약 5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합하면 약 6억. 이 예산요, 주민 참여 예산 한 30억, 50억도 늘려줘야 됩니다. 그 사업 속에 우리 농촌의 문화, 예술, 복지, 기관사업 다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야만 이 주민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농촌 소외당 극기의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주민들이 주암, 송강, 승주 이쪽 주민들이 많이 오셨네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예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암된 수명구역에 산다고 해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어요. 주권초등학교 어떻게 해봐야 되지 않겠냐. 사람 사가는 게. 이번에 공모사업 신청했더니 수명 상수 보호를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만. 그런 제약적인 요건들이 우리는 아무튼 또 하나의 우리를 갖다가 억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참가하신 우리 주민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좀 자주적입시다. 우리 힘을 키웁시다. 우리가 조직체를 만듭시다. 예를 들어서 송주 재건위원회랄지 저 만들면 송주 국민 눈물 닦기 위원회랄지 만들어서 우리 정책 만들어서 시장 나오신 분, 도의원 나오신 분은 국회의원한테 우리 정책을 제안하고 그들과 함께 정책 협약을 내립시다. 그게 우리가 나갈 방향입니다. 나갈 방향. 여튼 저는 우리 여기 계신 정영 의원님 오늘 이런 자리에 진짜 감사합니다. 아마 속으로 울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좀 속이 뻥 뚫리죠. 오늘 이 토론회가 상당히 좀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작년에 제가 전라남도에서 우리 전라남도 관계자분들도 계시고 모릅니다만은 전국 최초로 전남형 기본소득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상당히 깊이 관여를 했어요. 의회 의원들은 예산 편성권이 없습니다만 작년에 최초로 전남형 기본소득, 그래서 올해 지금 전남에서 2군데 실시합니다. 곡성하고 영광에서 기본소득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연에 50만 원씩 2년 동안 연속해서 시범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소득 많이 들어보셨죠? 기본소득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을 주는 겁니다. 내가 돈이 있든 없든 내가 일을 하든 안 하든 일회성 한 번 주면은 그건 인생 지원금입니다. 연속적으로 주는 것은 기본소득이에요.
근데 이 국민주권 시대 이재명 정부에서는 우리 민주당에서는 기본소득, 기본사회가 정강 정책입니다. 앞으로는 이 기본소득을 확대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도농복합 지역의 농촌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지 우리 지역도 읍면도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확장성의 문제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좀 최남유 우리 농협조합장님도 계십니다만은 저하고 우리 순천 농협하고 한 1년 전부터 공공형 기초생활 서비스를 어떻게 전라남도하고 접목을 하실까?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김현미 농업정책과장님도 깊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구 소멸의 시점에서 우리가 식품 사 먹하라는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돈 있어도 사 먹을 데가 없습니다. 시골에는. 이러한 문제점들 우리가 삶을 영위해가면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야 될 시골에서 어떤 기본권 확보 이런 것들은 꼭 준비가 돼야 되고 앞으로도 확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토론이 시기적절하게 잘 된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은 관계상 길게는 아직 질의응답을 길게 하지 못합니다만은 참여해주신 주민 여러분들께서 내가 꼭 이야기를 안 하고는 못 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손을 드십시오. 예. 우리 센터에 성주에서 오신 서유병권